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안드로이드를 같이 공부하게 된 강사 송정우라고 합니다. 자,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따로 그 자바 C 스터디라는 사이트에서 스프링과 관련된 이제 자바 쪽 관련해서 강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안드로이드를 새롭게 또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안드로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끝까지 제 강의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은 최소한 이번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기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기본이 단단해야 응용도 자연스럽게 슬슬 풀리는 법이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이제 가볍게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을 무슨 과목이든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제 그 과목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부터 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안드로이드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뭔지 하나도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호기심에 들어와 봤다, 아마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요즘 워낙 선풍적인 거의 울트라급 파워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뭐 다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안드로이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도 이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그 사적인 지식들은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안드로이드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니만큼 자, 일단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현재 추세는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챕터로서 요번에는 여러분들과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릴 부분이 안드로이드란 무엇이냐? 먼저 이제 그것을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구조, 아키텍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사실 이 부분도 이 컴퓨터 쪽 IT 언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해오셨던 다른 언어 기반과 거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드로이드가 어떤 버전으로 쭉 진행을 해왔는지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제 요게 제가 이것을 만든 시기가 아무래도 요즘 안드로이드의 그 버전업은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고 있는 버전이 키라인 버전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 현재 사용 중인 최신 버전은 젤리빈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자, 어떤 버전이 가장, 어떤 배포 버전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것도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난 상황이라 요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해주시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2012년 초반, 거의 한 2월, 3월 달, 그때 그 초반에, 발표된 이제 그런 자료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안드로이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수 과목으로 뭐를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 자, 물론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다 보면은 거의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들을 가져다가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바만 알고 계셔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안드로이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그 화두를 던졌을 때, 자, 우리는 뭐라고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을까?
자, 이 안드로이드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사실 아주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오래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그 눈에 띈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새로 등장한 모바일 운영 체제라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모바일 운영 체제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여러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아이폰, 물론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그 등장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제는 거의 3강 구도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안드로이드랑 그다음에 iOS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한 아이폰, 그다음에 윈도우 8이죠. 이제 윈도우 8 모바일,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3강 구도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은 현재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자, 이 두 개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많은 양대 이를 가르고 있는 그런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컨소시엄 형태였는데,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거의 뭐 실제적인 그 실세는 결국 구글이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사들임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상당한 이제 그 지분이라든가 영향력은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라는 것의 운영체제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이 특징이 개방 플랫폼이냐 비개방 플랫폼이냐, 결국 이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개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즉 오픈소스냐 아니냐, 이제 결국 그 차이인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 안드로이드는 이제 개방 플랫폼인데 비해서 우리가 윈도우 8이라든가 MS 제품 또는 애플 제품의 아이폰과 같은 iOS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비개방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방된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따로 없고요. 개발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개발 툴들의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는 장점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툴에 대한 성능이 낮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이것의 반대가 결국 비개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만큼 그 비용만큼의 개발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안전성이라든가 이제 뭐 당연히 그건 뒤따라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기술 지원이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용에 추가가 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차이가 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냐 아니면 돈 주고 써야 되는 운영체제냐, 결국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의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냥 어플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기계 자체에 뭔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는 인베디드 쪽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판이라든가 보드라든가 또는 운영체제 자체는 리눅스에 기반해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안드로이드를 접해보시는 분들은 인베디드 쪽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 어플을 만드는 쪽으로 아마 대부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바 언어를 사용합니다. 공식적이기도 하고 유일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는 거의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없죠. 그래서 자바 언어, 자바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증된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서 웬만한 기능은 별도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따로 가져다가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쨌든 기본적으로 준비된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내장된 빌트인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인 동일한 API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프로그램은 평등하다. 뭐 이 얘기인데, 뭐 이거는 뭐 꼭 안드로이드뿐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 운영 체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이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내가 사용자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결국 그게 다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개방된 환경이니만큼 개발 툴과 관련 문서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사이트는 거의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항상 이거는 켜놓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될 정도로 거의 안드로이드의 기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developer.android.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바로 모든 이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가 개발 툴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구글 앱 스토어죠.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하여튼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여기에서 다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항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워낙 또 앞에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줄여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d.android.com. 자, 이렇게 접속하셔도 되니까 혹시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차피 또 우린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이제 잠깐 우리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개방형 플랫폼이다 또는 비개방형 플랫폼이다 해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일단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련된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관련 자료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공식 문서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SDK, 즉 개발 툴이 너무 자주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버전과의 어떤 호환성이라든가 또는 기계 자체의 호환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버그들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이 폰에서는 시장되는데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시장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같은 운영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기애들, 스마트폰 기기들 사이에서에 대한 어떤 호환성도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이나 윈도우 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데에서는 이미 하드웨어 업체, 즉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스펙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주고 개발자들은 그것만 따라서 개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딱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사이트, 해당 사이트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제가 드린 설명은 그냥 형식적으로 어쨌든 안드로이드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구색맞추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체 구조, 아키텍처죠. 자, 아키텍처도 마찬가지인데, 자, 일단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이 응용 프로그램은 어플이란 얘기죠.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여기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앱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고, 그 뒤편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액티비티 관리자라는 게 있고, 윈도우 관리자, 뷰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 전화, 통제, 위치 관리자. 자, 지금은 이런 것들이 뭐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사용자들은 뒤에는 얘는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용자는 그냥 응용 프로그램을 쓰는 입장에서만 편하게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는 결국 개발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또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이 될 수 있냐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미디어 멀티미디어 관련된 음악이나 동영상과 같은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 제공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SQLite는 DB, DB 연동을 위한, 그래서 DB를 제공하는 거죠. 웹키트는 이제 인터넷과 같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거고, 오픈GL은 이제 그래픽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자, 이런 것